왜 웃어 또? 올리오티아? 자 올리오티아 다 기억하시죠? 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통계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 이 책 이름이 확률과 통계잖아요. 확률과 통계인데 이제 드디어 확률을 다 떼고 통계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계 파트는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는 잘 풀려 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내가 뭔가 문제를 풀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좀 심플하게 좀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깊이 있게 못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 파트는 처음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뭐 사실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상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처음부터 펼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상확률 분포를 공부를 하기 전에 그 계정 전책에서는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갑니다. 네,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다 까먹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출판사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하게 한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평균 못 구하는 건 이거 솔직히 좀 아니다, 그렇지? 평균을 다들 구할 수 있죠. 꼬맹이들도 평균은 구할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 이제 요거 구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분산이 뭐였지? 퍼져 있는 종. 맞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산포도라고 하는데 산포도의 종류로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어. 근데 분산이 정확히 뭐야라고 물어본다면은 분산의 정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계산법을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분산이 뭐예요? 우리 예전에 분산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계산했지? 더군다나 넌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기억이 안 나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러니까 여기다 담아놨지. 하나도 모르잖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를 제곱 낸 걸 평균 구한 게 그게 분산이에요. 편차를 제곱해. 싹 다. 그 다음 그것을 다 더해. 그 다음 개수로 나눠. 그게 결국 편차의 제곱들을 평균 낸 거잖아. 그쵸? 네. 그럼 편차는 뭐냐? 편차가 뭐였어요? 자료의 값 빼기 평균. 즉 자료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걸 이제 제곱한 그 크기를 제곱한 그것을 평균 낸 거니까 결국 산포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 수치값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표준 편차는 뭐예요? 그 분산을 루트 씌워서 표현한 거잖아. 그치? 그쵸?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 네. 네, 아까 전에 뭐 오늘 1시간도 안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취소하고 갑시다. 1시간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뭐 1시간 반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도 했지만 원래 이제 그게 정상적인 그 과정이지만 그 분산을 그 재평평제라고 하면서 들었었던 미안해. 자, 재평평제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스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던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평평제라는 게 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분산을 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갖고 있다가 언제는 이거, 언제는 저거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대충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 그것까지만.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부분은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정 전책을 보시면은 201페이지. 계정 후책은 몇 페이지일까? 네, 계정 후는 이제 151페이지.
자,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을 예로 들어서 이 친구가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페이지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할 때 이 페이지가 그냥 거의 뭐 블랙아웃 같은 느낌으로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각각의 문장들과 이 단락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도 옆에 같이 메모하면서 따라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은 즉 표본 공간 S, 우리 표본 공간 기억하시죠? 그 S는 HH, 앞, 그 다음 HT, 앞뒤, 그 다음 TH, 뒤앞, TT, 뒤라고 나타내어진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자, 이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앞면 H의 횟수를 라지 X라고 한다면 이해되십니까 여기? 네, H 즉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자, 그럼 HH 같은 경우에는 몇 회? 2회. HT는요? 1회. TH는 1. 그 다음에 TT는 0. 그치? 그래서 그 횟수를 라지 X라고 한다면 이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2, 1, 0이라는 세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개정부도 같은 예시 들고 있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 x가 0과 1과 2의 값을 취하는 확률들을 생각해보면은 라지 x가 0을 가질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그렇지, tt가 나오는 확률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4분의 1. 그다음 1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은 어때요? 그쵸, 2분의 1이 되겠죠. th나 ht가 되면 되니까. 그 다음에 hh가 될 때는 어때요? 4분의 1. 네, 4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가 0, 1, 2의 값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x의 값에 대응하는 확률도 지금처럼 뭐 2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이렇게 값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함수 배울 때 막 정의역, 공역 막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함수 표현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표현대로 적어본 게 이제 여기 이 벤 다이어그램, 무슨 소리예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S, X 확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동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그 표본 공간 S를 전부 다 적어보면은 HH, 그 다음에 HT, 그 다음에 TH, TT 이렇게 총 4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이 HH, HT, TH, TT 이 4가지 상황에서 결국 앞면이 나오는 횟수, 즉 H가 등장하는 횟수를 라지 X로 취한다면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라는 3개의 값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라지 X가 0이라는 값을 가질 때의 확률, 즉 라지 X가 0일 확률은 얼마냐라고 했을 땐 4분의 1이라는 값으로 대응이 되고, 라지 X가 1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어떤 얼마만큼의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즉 라지 X가 1일 확률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2분의 1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라지 X가 1을 가질 확률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역시 4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즉 그 말은 곧 라지 X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대응되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값에 따라 확률이 대응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뭐야 이거? 뭐라고 불러? 1대1. 아, 1대1까지는 아니죠. 이게 지금 내가 선택하는 애 건들지 마라는 게 만족되어야만 이제 1대1인 건데, 뭐예요 이거? 함수. 그래, 함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라지 X가 0, 1, 2라는 값, 어떤 거를 갖든지 간에 그에 대응되는 확률값이 존재하는구나.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X라는 값을 함수에서 이런 변수의 역할, 즉 X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여 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에 대응되는 어떤 변수 값이라고 해서 이름이 확률 변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만 여기서 함수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포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분포? 각각의 확률에 대응되는 분포라고 해서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 이러한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일단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그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밖에 서 있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저 백지 테스트 제출할 거면 여기다 그냥 제출만 하시면 돼요. 저 지금 가야 왜 가야 됩니까? 저 밥 먹고 그 할머니 네, 오케이 알겠어요. 가요. 그 숙제는 어디까지 받았어? 저 숙제요. 저 그럼 백지 테스트밖에 없어. 닮음이랑 경우의 수 확률까지 끝까지 해가지고 백지 테스트 다 준비해가지고 와. 근데 거기서 닮음이랑 피타고라스 정리까지는 너가 주말에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오늘이랑 내일까지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알겠죠? 네. 경우의 수만 여기 와서 봐. 월요일에. 네. 자, 각각의 단어들 다 이해되셨죠? 확률 변수는 이 분포상에서 각각의 확률 값에 대응되는 값을 갖고 있는 요 x, 이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요 대응 관계,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함수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분포, 분포 상태, 분포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얘는 확률에 대응되는 분포다라고 해서 확률 분포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 p x는 x라는 표현인데, 자, p 라지 x는 x다라는 이 표현의 해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 라지 x라는 값이 요 값을 가질 확률이란 소리잖아, 그렇지? 그럼 지금 이런 분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 라지 x가 0일 확률 얼마? 4분의 1. 그 다음에 p 라지 x가 1. 라지 x가 1일 확률 얼마? 2분의 1. 그 다음 p 라지 x가 2일 확률 얼마? 4분의 1.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표기법에 대한 약속도 여기서 하고 갑니다. 마치 함수에 좀 대응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F0, F1, F2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응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랑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얘는 이제 우리가 뭐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 x의 값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고요. 얘는 이제 y의 값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죠.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 값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얘는 특별한 명칭은 없어요. 그냥 확률 값.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그 f 함수값에 이제 대응되는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얘기가 이제 밑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이지만 뭐 변수의 역할을 하므로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라지 x가 가지는 값이 0, 1, 2와 같이 띄엄띄엄 값이 존재하는 것.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로 다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수 아니면 뭐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거나 띄엄띄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산적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산적이다. 이산. 산이 이제 흩어질 산이거든요. 이가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이산적이다라는 그 이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이러한 분포 상태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도 구체적으로 부른다라는 것도 이 가장 하단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시죠? 네, 그래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 없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얘 x 뭐라고? 확률 변수. 근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무슨 정확한 이름을 갖고 있다? 방금 말했잖아. 이산 확률 변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 요 케이스에서는 이산적인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뭐라고도 부른다? 이산 확률 분포라고도 부른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연속 확률 분포인데,
그럼 그때는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연속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대강의 예상이 되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정 전책은 바로 밑에 또 그 확률 질량 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계정 후책은 아마 다음 장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지금 이때 이러한 상태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마치 fx라고 쓰는 것처럼, fx라는 형태로 쓰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쓰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쓰면 좋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라지 x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2회라면은 왜 4분의 1이었어요? 그냥 2분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더 일반화시키시면 좋아요. 나오는 경우에 네, 우리 이전 단원에서 독립시행의 확률 공부했었던 거 있잖아. 2번 던졌는데 2번이 모두 앞면이 나온다. 2번 던졌는데 2번이 모두 앞면이 나와서 그것이 여기에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다 써야죠. 이게 사실 2번 던졌는데 2번이 모두 앞면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굳이 이거 하나 더 쓰자면은 뒷면은 0번 나왔다. 이거는 어떤 녀석이에요? 2번 중에서 한 번이 앞면이 나왔고 그 다음 한 번은 뒷면이 나왔다. 이 친구는 뭡니까? 2번 중에서 0번이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뒷면이 2번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위에 일반화시켜서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2번 중에 몇 번이? x번이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뒷면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fx를 쓰는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쓰는 이 식, 이러한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 일단 확률 함수는 확률 함수인데 왜 질량이란 말이 붙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를 공부할 때 그때 그 함수의 이름은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 질량 함수. 뭔가 그러면 질량은 띄엄띄엄 덩어리 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죠. 밀도라는 건 뭔가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뭔가 빼곡하게 뭐 오밀조밀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느슨하고 오밀조밀하고 느슨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무슨 뭐 이산 뭐 연속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여기 이 함수의 그 이름을 붙일 때는.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한 차이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운 용어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게다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산적인 경우에는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그다음 연속적일 때는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라는 말로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화시켜서 쓴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산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할 예정이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할 예정이다. 알겠죠? 네. 뭔가 좀 용어를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좀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용어에 대한 이해는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하면은 이 수업이 불가능하니까. 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할 거 있으면 좀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형태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식으로 써도 되고 확률값을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타내도 되는데 이걸 조금 더 편의상 표를 그려서 나타내거나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편의상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뭐 개정 전책도 개정 후책도 나와 있죠. 네, 개정 후책에는 15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나와 있고요. 개정 전책은 이제 202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나타내거나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 막대 그래프는 너무 유치하죠? 네, 표로 보통 나타내어가지고 문제를 좀 풀곤 해요. 그 밑에는 이그젬플을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 공을 꺼낼 때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주머니 속에 뭐가 있어요? 네, 그래요. 공이 있죠. 네, 고마워요. 자, 주머니 좀 알려달라고. 빨강 네, 주머니 속에 빨간 공이 네, 2개. 그 다음에 파란 공이 네,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빨간 공은 동그라미, 파란 공은 x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임의로 2개 공을 꺼낼 거예요. 그럼 빨간색 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안 나온다. 네, 2개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2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1개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라지 x라고 한다면 잘 안 나오는데 바꿀게. 벌써 봤었나? 잠시. 자, 자, 저 빨간 공, 파란 공이 어. 똑같은 공이에요? 저는 어떤 거? 그냥 빨간 공 빨간 공들끼리 구분이 안 되는지 파란 공들끼리 구분이 안 되는지?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빨간 공들끼리 구분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확률을 논할 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빨간 공이 서로 똑같이 생긴 빨간 공이 구분이 안 돼. 파란색 공도 역시 그들이 구분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공 하나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죠. 2가지지.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빨간 공이 나오는 그 확률을 구할 때는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나?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수학적 확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다 번호를 매겨서 구분이 되는 것처럼 봐야만 5개 중에 2개 빨간 공 나올 확률 5분의 2, 5개 중에 3개 파란 공 나올 확률 5분의 3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것이든 구분이 되는 것이든 결국엔 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수에 따라 빈도수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 확률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똑같다. 다 구분이 되든 구분이 안 되든 결국 그 값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문장 표현이 나와 있으면 빨간 공들은 지들끼리 구분 안 되고 파란 공들도 지들끼리 구분 안 되는 게 일단은 원칙이긴 해요. 이렇게 물건이 다 특별한 코멘트가 없으면 다 동일하다. 같은 모양과 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우리가 가상의 번호표를 붙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자, 근데 뭐 하려고 했지? 빨간 x가 그래서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2개를 뽑았을 때 그걸 라지 x라고 한다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2, 1, 0, 1, 2라는 3개의 값이 있다고. 당연히 0, 1 확률과 1인 확률과 2인 확률이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그 x의 값들이 어떤 확률에 대응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확률 분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확률 변수의 값이 이산적인 값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를 수 있고 그때 확률 분포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 x가 0일 때의 확률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p 라지 x는 0이다 라고 쓰면 되고 1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p 라지 x는 1이다 라고 쓰면 되고 2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p 라지 x는 2다 라고 쓰면 되는데 이건 마치 f0, f1, f2와 같은 형태의 꼴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 그냥 일반적으로 한 번에 표현하자 라고 하면서 쓰는 표현 p 라지 x는 스몰 x라고 해서 쓰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 질량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한다. 이 용어 조금씩 정리되죠, 그렇죠? 자, 그럼 한 칸씩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x가 0일 때 확률 얼마예요?
빨간 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확률.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네,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혹시 네, 50. 빨간 공이 0개. 뭐라고 써야 돼? EC 0 하고 파란 공은 2개. 야, 나 숨 넘어가. 빨리 좀 대답해줘.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두 번째, x가 1일 때는 어때요? 마찬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는 5C2분의 네, 2C1 곱하기 31 네, 3C1.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빨간 공이 2개 하면은 5C2분의 2C2 곱하기 3C0.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 확률 값들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뭐 실제로 계산도 한번 해볼까? 자, 이거 몇 분의면 10분의 3.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10분의 6. 그 다음 이거는 10분의 오케이, 좋아요. 1. 다 계산해 보시면 어때요? 더해봤을 때 1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렇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당연히 1 나오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요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x가 x일 때 확률 뭐라고 쓸까? 자, 5C2분의 2CX 곱하기 3C 그렇지, 2-x.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겠다. 근데 우리가 매번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조금 번거롭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선호된다? x가 0,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그때 확률 px는 x라고 써놓고 짠! 이 칸을 채워놓는 걸로도 가능하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 똑같죠. 뭐 5C2분의 여기는 0개니까 2C0 곱하기 3C2 5C2분의 2C1 곱하기 3C1 5C2분의 2C2 곱하기 3C0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내니까 조금 더 뭔가 컴팩트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에 좀 사용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누구 편하자고? 너네들 편하자고.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그잠플을 같이 풀어봤어요. 자, 밑에는 이제 그 확률의 성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확률 질량 함수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냐면 P 라지 X는 스몰 x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을 우리가 PX라고 쓰곤 합니다.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뭐 XI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그건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고 XI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I 번째라고 하면 되니까 PI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PI는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쓰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죠. 확률값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P1부터 저기 맨 끝번째 n번째 PN까지 몽땅 다 더하면 1이다.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세 개 싹 다 더하면 얼마였었어? 1이었죠? 네, 그 당연한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값을 쓸 때는 쓰지 않는 표현이 이제 여기 확률을 나타낼 때는 좀 표현이 되곤 합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 예를 들어 이 상황에 맞춰서 쓰자면은 P 라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해석할 수 있죠. 뭘 말하는 거겠어요? 0과 1일 때 확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뭘 말하면 돼? 이게 아까 전에 10분의 3 아니었어? 이게 아까 10분의 6이었고 이게 10분의 1이었죠. 자, 그럼 답이 뭐야? 10분의? 크고 무슨 소리야? 아니야.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야.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라는 게 뭔 소리야? x가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를 말하는 거야? 0일 때랑 1일 때 말하는 거야. 불러봐봐. 자신 있게 불러봐. 10분의 9지. 그쵸? 그냥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 확률 구하라는 거예요. x가 그냥 이 범위에 있을 때 확률.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 괄호 안에 들어간 x 값에서의 확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x는 얼마?
라고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표기법에 대한 약속만 한 거다. 그래서 바이블 포인트 정리해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 다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고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됐죠? 네, 좋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 이제 오늘 수업의 메인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이런 것들은 다 용어의 정리.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용어를 정리하는 준비 작업, 기초 뭔가 이렇게 좀 체조 같은 느낌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본 게임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이 기대값은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A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각각의 자료가 더하기 뭐 B가 되었을 때 그때 기대값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정리할 거 있나요? 아, 괜찮아? 제목만 적어. 오케이, 좋아. 자, 일단 계정 후책 보시면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평균을 구할 때 모든 자료의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눠줬었죠. 네, 그걸 잘 상기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을 해본다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와있나요? 우리는 같은 책이니까 당연히 맞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 칠판에다 쓰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을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앞면에 나오는 경우를 H라고 할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전체 결과들을 다 모아보면은 H, H, H 다 앞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H, H, T, H, T, H,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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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그 다음에 T, H, T 그 다음에 TT, H 아우 헷갈려. 그 다음 TTT. 자,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그 경우들이 나와요. 자, 이때 H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 횟수를 내가 라지 X라고 한번 취해볼게요. 라지 X. 자, 라지 X는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어요? 3도 가능하고요, 뭐 2도 가능하고요, 1도 가능하고요, 0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는 3, 이때는 2, 2, 2, 1, 1, 1, 0이 되겠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H가 나오는 그 횟수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H의 평균, H가 나오는 그 횟수의 평균, 즉 X의 평균값을 구한다. 그럼 아까 전에 3짜리가 몇 개가 있었어? 한 개가 있었죠. 그럼 3 더하기. 자, 이 자리는 몇 개? 3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자리는 몇 개?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고서 0자리는 몇 개? 0 해가지고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걸 8로 나눌 거잖아. 이게 평균이에요. 그쵸?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평균은 이제 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M. 이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상 항상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하는 짓이잖아. 그쵸? 시험 점수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거를 살짝 표기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1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 1 곱하기 3 더하기 0 곱하기 1 0 하나니까 그 다음 얘네들 이제 일괄적으로 8로 나눠주겠다.
가능한 표현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 시험 볼 때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90점짜리가 뭐 3개 있으면 90 곱하기 3 해가지고 270을 한 번에 더하면 90 더하기 90 더하기 90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렇지? 네, 그 짓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총 4개 항으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8분의 3 곱하기 1 더하기 8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8분의 0 곱하기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를 3만 뚝 빼놓고 여기에만 집중해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할게.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얘네들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무슨 확률? x가 3일 확률, x가 2일 확률, x가 1일 확률, x가 0일 확률이 각각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3에다가 8분의 1을 곱하고 역시 2에다가 8분의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역시 1에다가 8분의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0에다가 8분의 1을 곱하는 것으로 각각의 자료의 값에다가 그들이 자료가 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확률을 곱하는 것으로써 이 평균식을 정리해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몽땅 다 더하고 8로 나누는 그 행위가 결국 3이 등장할 것이라 예상되는 그 기대치를 곱하고 2가 등장할 것이라 예상되는 그 기대치를 곱하고 1이 등장할 것이라 예상되는 그 기대치를 곱하고 0이 등장할 것이라 기대되는 기대치를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는 것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평균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겠냐면 기대값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값이라는 것의 그 기대, expectation, 그냥 앞글자 2를 따가지고 얘를 이 누구의 평균? x의 평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ex라고 하면은 x라는 것의 기대값, 즉 x라는 것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 정도, 곧 그게 뭐겠어? 평균이겠지. x가 3, 2, 1, 0들을 가지는데 그게 대충 어떤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느냐, 곧 그것은 x가 가지는 값들의 평균이 얼마냐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왜 그게 기대값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고 쭉 생각해 보시면은 그 3이 등장할 것이라 기대되는 그 정도랑 곱해서 싹 다 더하니까 그게 기대값으로의 어떤 의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대값이라는 것이 평균과 똑같다는 것과 평균을 구할 때는 각각의 자료의 값에다가 각각의 확률들을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는 몽땅 다 더하고 나누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료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는 기대값을 곱해서 싹 다 더하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이번 단원에서는 그리고 향후 우리가 앞으로는 무엇을 더 많이 쓸 거라고 예상이 돼요. 요거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각각의 자료에다가 확률값을 곱해서 싸그리 다 더하는 것으로 그 평균의 값을, 기대값을 구한다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겠지. 이해됐나요? 별로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정리 필요하면 정리하세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강의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수1을 공부한 채로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하시겠지만 수1을 공부하지 않은 채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그마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시그마 표현들도 같이 함께 공부를 해두세요. 자, 다 됐으면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예시에서 우리가 이제 분산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산. 자, 분산도 근데 이 여러분들 대강이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산의 그 계산 과정 자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그렇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우리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방식대로 평균을 구해보면 여기서 평균의 값이 2분의 3이 나옵니다. 2분의 3. 그럼 이제 각각의 편차들을 구해보시면은 얘는 이제 편차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 그다음 이 친구도 편차를 계산해보시면 이제 2분의 1.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 편차들을 제곱하면 뭐가 돼요? 4분의 9. 그다음 요거는 4분의 1. 그다음 요거는 4분의 1. 요거는 4분의 9가 나올 거야. 자, 이 편차들을 제곱한 걸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엔 아까와 똑같은 레파토리 아니겠어?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 값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 이 값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도, 이 값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 이 값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도를 싹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그냥 그게 분산 아니겠냐? 어차피 얘네들이 평균을 내는 거니까 분산이라는 거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확률, 여기다가 확률, 여기다가 확률, 여기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걸 평균이라고 한 것처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는 건 이 편차들을 제곱한 것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싹 다 더한 걸로 분산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히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세한 증명 과정은 이제 여기 책에 다 상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결국 얘 곱하기 확률을 하면 뭐가 나온다? 평균 기대값 2x가 나온다. 얘네들에다가 즉 편차의 제곱이죠.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한 걸 싹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분산이 나온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분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요. Vx라고 표현할 거예요. Vx. 근데 영어 단어 까먹었어요. 뭐 있는 이거. Variance.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x는 x1에다가 p1을 그 다음에 x2에다가 p2를 xn에다가 pn을 몽땅 다 더하면 그것이 평균이 된다. 분산 vx라고 쓴다고 했죠? 자, vx는 어떻게 한다? 편차의 제곱. 자, 편차의 제곱이 뭐야? x1 빼기 n 이게 편차죠? 그거를 제곱한 것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x2 빼기 n의 제곱에다가 역시 확률을 p1을 곱해 p2를 곱하고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역시 xn 빼기 m에다가 제곱 곱하기 pn을 해주시면은 그것이 분산이 된다.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쓰냐면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어떻게 쓰냐면 S를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끝까지 올라가면 돼. S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시그마 소문자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X는 당연히 루트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사람들이 쓰다 보면 항상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약간 6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쓰는 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고요. 대충 알아볼 수만 있게 하세요. 6x 뭐 이딴 식으로 쓰지 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페이지 옆에 보시면은 우리 분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재평평제 기억하라고 했어요. 재평평제. 여기 밑에 한 줄 살짝 지워보세요. 얘는 이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x1 제곱 p1, x2 제곱 p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n 제곱 빼기 곱하기 pn에서 뺄 거야. 무엇을? 평균을 제곱한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해서 제곱들을 다 평균 낸 거죠, 그렇죠? 제곱들을 평균 낸 제평. 얘는 이제 평균의 제곱이죠.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것이 분산이 나온다. 이것도 같이 공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안 가지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연산이에요. 저 보시면은 이제 207페이지 좀 살짝 위에 보시면은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중등 과정에서 다 진행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제평, 평제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걸 또 평제, 제평이라고 또 기억하는 놈들이 있어. 근데 그래도 괜찮아. 왜 그럴까요? 원래는 제평, 평제를 해야 돼. 근데 평제, 제평을 하면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순서가 바뀐 거지. 마이너스 1배가 된 셈인 거야. 원래 분산은 전부 다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그치? 원래 제평, 평제를 했으면은 10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것을 평제, 제평으로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야. 그러면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이 평제, 제평이 아니었구나. 순서가 바뀌었구나 하면서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리시면 돼요. 알겠죠? 그나마 다행이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그럼 구제불능이지, 그치? 제평, 평제를 제대로 했는데 부호가 그냥 반대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5가 나왔어. 5구나 하지 마시고. 알겠죠? 제대로 계산했는지는 한번 꼭 꼼꼼히 체크는 해주시게. 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값과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특히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 새로운 걸 알려줬으니까 잘 오래오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넘어갑시다. ax 더하기 b라는 것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10점, 20점, 30점이 나왔어요. 그럼 평균 몇 점이야? 20점. 20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못 봐도 너무 못 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서 모든 점수를 10점씩 올렸습니다.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바뀔까요? 10점 올라. 당연히 10점 올라가요.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10점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10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2배로 올려야겠다. 2배로 올려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실제로 모든 자료들이 다 2배로 올라갔어요.
평균이 어떻게 변할까요? 생각해보세요.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자료가 다 2배로 올라갔어요. 평균을 구하는 식을 살짝 스캔해보셔도 돼요. 다 모든 자료가 2배가 됐으니까 2로 바깥으로 빼고 나면은 그게 원래 평균 아니었어? 공통인수 2를 바깥으로 빼고 나면 그냥 그것이 원래 오리지널 평균 아니었나? 그러니까 원래 평균의 몇 배? 2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됐어요? 네, 좋아요. 자, 다시 모든 자료들을 동일하게 똑같은 만큼씩 올렸어. 10점이든 5점이든 뭐 20점이든 똑같은 만큼씩 올렸어.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된다? 그만큼 올라간다. 자, 모든 자료들을 똑같이 2배, 3배, 4배만큼 올렸어.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된다? 똑같이 2배, 3배, 4배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x를 a, b하고 b만큼 더한 것의 평균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데, 즉 다시 말해서 이 ax 더하기 b라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데, 그럼 그것은 기존의 평균인 이 x라는 것에다가 뭔 짓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a배를 하고 b만큼을 더한 것으로 나오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요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요거 납득 안 가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분산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분산. 자, 분산이 뭐였죠? 편차를 제곱한 걸 평균 낸 게 분산이에요. 자, 다시 뭐라고? 편차를 제곱한 걸 평균 낸 게 분산이야. 자, 그러면 모든 자료를 똑같이 10만큼 업 시켰다고 해볼게요. 10만큼 키웠어요. 자, 그러면 이 자료도 10만큼씩 커졌겠지만 평균도 어떻게 됐어요? 10만큼씩 커졌지. 그럼 편차들은 어떻게 됐겠어? 똑같죠. 자료도 10만큼 커지고 평균도 10만큼 커졌으면 이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편차들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됐었을 거야. 그쵸? 그럼 그걸 제곱한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겠죠. 그걸 평균 낸 것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겠죠. 아, 모든 자료를 똑같은 만큼씩 업 시키면 분산은 어떻게 된다? 분산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런데 분산이라는 것이 원래 뭐의 한 종류였어요? 산포도, 그렇죠? 산포도의 한 종류였죠. 산포도라는 개념이 뭐야?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얼마나 퍼져 있는지인 거지. 야, 근데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10만큼씩 커졌는데 얘네들의 퍼짐 정도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잖아. 직관적으로도 얘는 산포도는 안 변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꼭 적어두십시오. 아, 이게 모든 자료가 10만큼씩 커지면 이게 결국엔 벌어짐이 안 변했다는 거니까 산포도는 변함이 없겠구나. 헷갈릴 때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분산은 안 달라지겠구나. 얘네들이 똑같은 만큼 일정하게 커지면. 자, 그러면 2배, 3배, 4배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산포도의 느낌으로 한번 먼저 생각해볼까?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2배, 3배, 4배로 뻥 하고 뛰었어요. 그러면 10, 20, 30 얘네들의 벌어짐 정도랑 20, 40, 60 얘네들의 벌어짐 정도랑 30, 60, 90 얘네들의 벌어짐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는 10배를 해볼까? 그럼 10, 20, 32, 100, 200, 300이 됐어요. 벌어짐이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어요? 아니면 더 작아졌어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더 커졌지. 그럼 당연히 산포도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변하겠지. 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더 커지겠지. 그래, 당연한 거야. 이게 2배, 3배, 4배 되면은 산포도 값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커지냐? 결국 이게 핵심이겠지. 얼마나 커지냐? 자, 모든 자료가 전부 다 2배씩 커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자료가 2배가 커지면서 평균도 2배가 커집니다. 그럼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것, 그 사이의 값, 간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2배만큼 커졌겠죠. 얘네가 2배만큼 벌어졌잖아. 2배만큼 벌어졌으니까 그들 사이의 간격들도 전부 다 2배로 벌어졌을 거라고.
그럼 편차 역시도 다 2배가 됐을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배로 벌어진 그 편차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배로 커진 그 편차를 제곱하면 원래 편차의 제곱과 이 지금 2배로 커진 것을 제곱한 그 2배로 커진 편차의 제곱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겠어? 4배 관계. 2배가 커졌잖아.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이 2배로 커졌어? 뭐 3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자, 3이 2배로 커졌어. 뭐가 돼? 6이 되지. 그럼 3의 제곱 9랑 6의 제곱 36이랑 비교해봐. 몇 배 커졌어? 4배 커졌잖아. 2배로 커진 녀석을 제곱해서 비교해보면은 2배도 제곱이 되어서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그러니까 편차가 2배로 커졌으면 편차의 제곱은 4배로 커진다.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당연한 얘기야 여기까지. 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그러면 4배로 커진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내면 4배로 커지기 전과 비교해봤을 때 그 평균값이 어떻게 변해? 몇 배로 늘어나? 자, 방금 말했죠? 원래 편차의 제곱들을 평균 낸 것과 4배로 늘어난 편차의 제곱들을 평균 낸 것과 비교하는 거야. 어떻게 되었어? 16. 진짜요? 자, 봐봐요. 원래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과 각각 4배씩 늘어난 편차들의 제곱을 평균 낸 것과 편차가 4배 아니야. 편차의 제곱이 4배가 된 거라고. 여기 분자들이 정확하게 4배가 된 것을 평균 내면은 뭐야? 기존에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분산이 몇 배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얘들아 지금 결론 다 나왔잖아. 지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분산 아니었어요? 자, 분산이 몇 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4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에 흐름이 끊겼을 거야. 이걸 좀 빠르게 가볼게. 자, 모든 자료가 2배로 커졌어. 그럼 편차는 어떻게 돼? 2배. 2배로 커져. 편차의 제곱은 어떻게 돼? 4배로 커져. 그럼 그 4배로 커진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것은 어떻게 커져? 네. 뭔 소리야? 네네. 4배가 되지. 4배로 커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2배로 키우면 분산은 어떻게 된다? 4배가. 4배가 된다. 그럼 모든 자료를 3배로 키워볼게요. 자, 모든 자료를 3배로 키워보면 편차는 어떻게 돼? 3배. 3배. 편차의 제곱은 어떻게 돼? 9배. 9배. 그럼 그 9배가 된 놈들을 평균 낸 분산은 몇 배가 돼? 9배. 그래요. 아, 그러면은 A배를 했어. A배를 했어. 편차는 몇 배? A제곱배. 편차. A배가 됐죠. 그쵸? 네. A배로 키웠으니까 편차는 어떻게 돼? A배가 돼. 편차의 제곱은 몇 배가 돼? A제곱배가 돼. 그럼 A제곱배가 된 것을 평균 낸 분산은 그럼 몇 배가 돼? A제곱배가 돼. 그래.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VAX 더하기 B라는 것을 해보는데, 자, 여기에서 A배가 됐다는 건 이 분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B만큼 더해진 사실은 분산에 어떤 영향을 끼쳐요? 분산에 어떤 영향을 끼쳐? B만큼 더해졌다라는 것은 그대로. 그대로에 안 끼쳐.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친구는 있으나 마나 그냥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야. 오직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 기존의 분산의 몇 배? A배. A 제곱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럼 시그마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것을 루트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것을 루트. 그러면은 루트 A제곱 V X인데? 그쵸? 자, 이거 여러분들 나랑 3학년 1학기 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거 말씀하실 때 헛소리 안 합니다. 자, 루트 A제곱이 뭐야? 루트 A제곱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 제곱했을 때 A제곱이 되는 것 중 아이고야. 와, 이게 제곱했을 때 A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양수. 여러분들 루트 4는 뭔데 양수. 그러면? 양수. 루트 4 얼마야? 양수. 루트 4 얼마야? 2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루트 4가 뭐야? 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수.
그럼 뭐 마이너스 2도 정답이에요? 그러면 뭐 루트 4는 마이너스 2이기도 해? 아니잖아. 루트 4의 의미는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수 중 양수야. 좀 더 정확하게는 의미 아닌 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루트 0은 이제 0인 거죠. 자, 근데 편의상 그냥 양수라고 하자고. 자,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수 중 양수. 그게 루트 4의 의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라고 대답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루트 a 제곱은 뭔데?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인 거야. 자, 그럼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게 누가 있어? 마이너스 A. 근데 웬만하면 그냥 이 자체를 먼저 불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쵸? 대놓고 답이 나와 있는데 a 제곱을 하면은 a 제곱이 되잖아. 네. 그쵸?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a부터 먼저 불러주시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네, 그것의 반대부호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 자, 그럼 당연히 얘네 둘 중에서 누가 양수야? 몰라. 아이고, 엎드려 뻗쳐. 야, 내가 이때 정말 진짜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 저 3학년 거 쌤이랑 같이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일찍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우간다 친구들 빨리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비행기 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 중에서 누가 양수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몰라. 어떻게 알아? A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A가 마이너스 2면 어떡하려고? 그럼 그때 얘가 뭐 양수야?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양수, 이걸 음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그거는요. 음수 뒤에 양수가 써져 있어서 그게 음수가 됐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 뒤에 양수가 언제나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야. 그럼 너네들 마이너스 바로 마이너스 2 이것도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게 이거? 아니잖아. 이 마이너스의 부호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냥 그 다음 거의 반대 방향성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음수가 아니라 얘는 A의 반대 방향성이란 소리야. 얘는 그냥 A고 얘는 A의 반대 방향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A랑 A의 반대 방향 중에서 누가 양수야?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A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한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루트 A 제곱이라는 것은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둘 중에 누가 양수야? A. 그래서 A가 되는 거고 A가 음수라면 둘 중에 누가 양수야?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거야.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그리고 같을 때도 사실 이때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A가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공교롭게도 결과로서는 뭐랑 똑같아? 절대값 A랑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절대값 A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보시면은 이 시그마 AX 더하기 B라는 것의 절대값 A, V, 루트를 또 안 쓰게. 루트 VX라고 적혀 있는 것이고 루트 VX는 원래 시그마 X였으니까 시그마 X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 절대값이 있는지 이해되시죠? 그냥 A 때려 박으면 안 돼. A가 음수일 때는 큰일 나. 그냥 그거 다 그대로 쓰면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2, 3 확률 분포의 대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얘는 2, 3 확률 분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2, 3 확률 분포의 꽃. 그것은 바로 이항 분포. 자, 이상 확률 분포의 꽃은 이항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의 꽃은 정규 분포예요. 그리고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꽃과 꽃들의 만남. 그것이 이 이상확률 분포랑 이상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를 같이 콜라보해서 내는 가장 전형적인 수능 문제 스타일. 그래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종 마지막 피날레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이항 분포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공부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항 분포에 있는 이 이항이라는 것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항 어디서 들어봤어 이거?
걔가 어딘데? 방정식에서 뭐 물론 거기서도 2항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그 2항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2항 정리, 2항 계수. 우리가 그때 그래서 3단원 공부했었을 때 이거는 이 단원이 자체 내용이 중요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올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나온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지금 이 2항 분포입니다. 사실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거 공부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교두보 같은 느낌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이항분포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사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몇이야? 6분의 1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이 주사위를 한 6만 번 던졌어. 한 6만 번 던졌다고 하자. 그럼 1이 대충 몇 번 정도쯤 나올 거라 기대되냐? 한 번. 그게 이항분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00번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계산을 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시행하는 그 횟수 6만 번에다가 1이라는 것이 등장할 거라고 기대되는 정도 6분의 1을 어떻게 했어요? 곱했죠. 그래서 10,000번이라는 답을 낸 거잖아, 그치? 1의 눈이 나올 것이라 기대되는 그 정도?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시행 횟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뽑아냈죠. 그게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컨텐츠입니다. 자, 이항분포란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해요. 독립시행, 기억나시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거, 독립시행. 내가 몇 번의 시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전의 시행의 결과가 이후 시행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독립시행이었었는데, 자, 내가 n번의 독립시행을 할 때, 어떤 사건,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동전 앞면이 나오는 사건, 뭐 어떤 사건,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나올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언제나 일정할 때, 즉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무슨 시행일 때? 독립시행일 때. 즉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를 내가 라지 X라고 한다면, 자,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자, 다시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를 라지 X라고 할 때 라는 이 두 줄은 그냥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십시오.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를 라지 X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라지 X라는 것이 라지 X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른다 라고 합니다. 이때 이 P는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을 뜻해요. 이때 P는 P 일단 그냥 이렇게 쓰자.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를 라지 X라고 할 때 이 X가 이항분포 Bn, P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 그렇게 아주 타이트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보는 그냥 전형적인 모든 시행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이항분포의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제비뽑기 하는 거, 물론 복원을 해야 되겠지만요. 네, 이 모든 상황들이 n번의 독립시행 다 사건이 영향을 안 끼치죠. 그 다음 사건에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를 X라고 놓는다. 그건 그냥 우리가 놓기 나름인 거죠. 그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든지 당첨제비가 뽑히는 횟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말이야. 자, 그걸 라지 X라고 할 때 그 라지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즉 다시 말해서 독립시행에서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 X는 엉뚱한 녀석이 아니라 그냥 그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그 X라는 그 I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얘가 그렇게
꽃이라고 부르느냐? 아까 말했죠. 이 이항분포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주사위 던지는 시에 6만 번 던지는데 1의 눈이 몇 번 나올 거라고 기대되느냐? 기대되느냐? 우리 지금 뭐 구하고 있어요? x의 기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 기대 값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뭘 하고 있었어요? 전체 시행 횟수에다가 뭘 곱하고 있었습니까? 네, 나올 확률을 곱해서 그것만큼 기대돼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확률 분포에서 평균 구할 때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각각의 자료의 값들에다가 전부 다 확률 곱해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싹 다 더해줘야 돼. 자, 그럼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내가 6만 번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할 때 원래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예요? 라지 x가 0일 때 확률 계산 곱해 더하기 1일 때 확률 계산 1 곱하기 삐리리 더하기 2 곱하기 확률 계산 더하기 3 곱하기 확률 계산 점점점 6만 개를 다 해줘야 돼. 원래 그 짓을 해야 평균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랬었잖아.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자, 우리가 원래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라지 x의 값 0, 1, 2, 점점점 해서 이제 6만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점점점 6만일 때 확률 얘네들을 곱하고 해서 싹 다 더해준 게 원래 기대값을 구하는 정상적인 방법이잖아.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우와!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방법. 이거 별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빨리 우와해. 우와라고 해 빨리. 우와. 아니 우와잖아.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고 있었을 거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기대값을 매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특이 케이스라서 이상확률 분포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이항분포가.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 증명 과정 여러분 생략하셔도 돼요. 이거 백지 테스트에도 안 써도 돼. 분산 구하는 것도 기똥차입니다. 분산은 n에다가 p에다가 q만 곱하면 되는데 이 q의 정체가 뭐냐면요. 1-pa예요. 1-pa. 1-p. 그걸 q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그 x가 뭘 따른다고 했죠? b 이항분포. 자, 횟수가 몇 번이었어? 주사위 던지는 거. 6만, 6분의 1을 따른다라고 쓰는 거야. 근데 따른다라는 것을 쓸 때 여러분들 무슨 기호를 표현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물결 표시 쓰면 됩니다. 물결 표시. 그럼 이거 따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x가 b 6만, 6분의 1을 따라요. 자, 평균은 얼마야? 평균은 얼마야? 만이야. 분산은 얼만데? 그 만에다가 1-6분의 1 6분의 5만 곱하면 돼. 얼마? 6분의 5만. 우와. 우와 아니야? EX랑 VX를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친구여서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것을 이산확률 분포의 꽃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으면 우리는 헛짓거리 안 해도 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NP, NPQ 이렇게 해서 EX랑 VX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시그마 X는 여기다 루트만 취해주면 되니까. 할 수 있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Q를 더 곱하면 VX입니까? 몰라도 돼. 필요 없어.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증명은 얘가 다 해놨어. 궁금하면 보셔도 돼. 그런데 전혀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딱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만 내가 골라서 공부하라고 시킬 거야. 나중에 이제 통계 부분 더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 구분해가지고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선보여 줄 테니까 이거 뭐 공식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NPQ라고 외우기만 하면 돼. 이거 유도하는 과정 전혀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죠. 그죠? 쓸데없는 계산만 복잡하다든지 아이디어가 별로 아름답지가 않다든지 문제풀이의 과정에 전혀 활용된 적이 없다든지 활용될 수가 없다든지 하는 것들만 내가 그냥 외워라고만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2, 3학년 분포는 이렇게까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내 예상에 맞았어요. 이거 그 뒤에 여러분들 그 큰 수의 법칙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몇 쪽이요? 그 너네 개정 후책으로는 174페이지. 개정 전책으로는 뭐 222페이지, 뭐 223페이지 뭐 요 부분인데 이 얘기는 그냥 별 얘기 아니고요.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 우리 주사위 던지는 거 실제로 6만 번 던졌을 때 이게 무슨 뭐 10,000번 나오겠냐 이 일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10,000번보다는 그냥 10,000번에 가까운 그냥 어느 숫자로 나오겠죠. 뭐 9,990 뭐 한 5번이라든지 막 9,987번이라든지 그런 숫자들로 나올 거야. 근데 이게 이 횟수를 더 키워서 더 정말 무수히 많이 진행을 한다면 그 전체 횟수 중에 실제 그 눈이 나온 횟수를 계산해 봤을 때 점점 얘가 실제 확률의 6분의 1에 더 가깝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되죠. 생각해보세요. 6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그 횟수, 실제 횟수를 가지고 내가 확률을 구해. 한 번도 안 나와서 0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3번 나와가지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정말 한 번 나와서 6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60번, 600번, 6,000번, 6만 번, 60만 번, 600억 번, 6,000경번 이런 식으로 내가 그 횟수를 점점 늘리다 보면 그게 극단적으로 튀는 값이 아닌 상당히 6분의 1에 근접한 숫자로 점점 더 가깝게 나오겠죠. 그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큰 수로 시행 횟수를 점점 더 늘리다 보면은 실제 나오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근사해진다. 알겠죠? 별 내용 아니어서 패스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얘가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도 전혀 아니기도 하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